자, 권난 특파원 앞서도 이제 관세 문제 봤지만 트럼프가 콕 집어서 이제 중국에는 관세 폭탄까지 예고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국의 대비책은 어떤 겁니까? 네, 중국은 일단 대비가 잘 돼 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신년사에서 자신감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有外部环境不确定性的挑战，我们从来都是在风雨洗礼中成长，在历经考验中壮大。大家要充满信心。 네, 트럼프의 공약대로 이 중국산 제품에 60%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날 수 있다. 이런 비관적 전망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트럼프 1기부터 이어진 제재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배터리 또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또 남미까지 생산 기지를 넓히면서 관세 폭탄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중국 정부도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미국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이 자원 무기화 전략을 확대하는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 또 내수 부진 등 경제 둔화는 큰 문제입니다. 높은 관세로 이 수출까지 꺾이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안정적인 성장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에 통화정책 완화,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중정책에 따라서 구체적인 규모 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부딪히는 게 그렇게 꼭 반가운 이야기만은 아닐 텐데 어떻습니까? 네, 미중 무역 갈등이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첨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하고의 많이 경쟁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이 발목을 잡히게 되면 우리의 중간재 수출도 막힐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로 남아도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향할 경우에는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어서 정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난 특파원, 중국에서도 미국 대선 관심이 참 많았을 텐데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이 중국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해시태그 미국 대선은 무려 173억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런 대중의 관심과 비교하면 관영 매체의 보도는 매우 미미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우세가 전해지자 외신 보도를 인용한 속보만 띄었을 뿐입니다.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중국의 대미 정책은 일관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美国的总统选举是美国的内政，我们尊重美国人民的选择。 네, 그동안 중국에선 이 트럼프와 해리스를 두 잔의 독배로 일컬어왔습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해리스가 예측 불가한 트럼프보다 낫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건 경제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60% 관세 폭탄을 예고해왔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무역 전쟁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를 만난 겁니다. 중국은 부양책을 결정할 전인대 상무위 회의도 관례를 깨고 미국 대선 일정에 맞춰서 열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해리스 당선 때보다 부양 규모가 20에서 30%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외교나 안보 부문에선 이익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또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의 간섭이나 개입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반중연대도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 기자, 조금 전 뉴욕 김범주 특파원이 이 미국 금리 인하 소식 전해드렸죠. 네. 그런데 이 중국의 움직임도 요즘 심상치가 않다고요.
네, 미국 소식 들으셨으니까 친절한 경제에서는 요즘 심상치 않은 중국의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중국의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자가 있죠. 대부업체의 높은 금리도 있고 도대체 붙는지 안 붙는지도 모르겠는 내예금 이자도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금리, 대표적인 금리라고 하면 그 나라의 국채 금리를 봅니다. 네, 이를테면 만기가 10년인 미국의 국채 금리는 전 세계 금리 수준의 기준점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만기 10년짜리 중국의 국채 금리가 올해 내내 특히 지난달 이후로 더욱 급격한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역대 최저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1.7% 초반대.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로서 사상 최저 수준이기도 하지만요.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다가 중국이 일본, 장기간 유지해오던 마이너스 금리를 최근에야 겨우 벗어난 일본만큼 금리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벌써 나올 정도입니다. 네, 중국의 이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는 소식은 저희도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 네. 금리는 또 왜 이런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지금 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물가 하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지나온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이게 바로 물가 하락 경제였습니다. 물건값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요. 이거야말로 경제에는 중병선고가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득일 정도의 침체가 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거나 서비스하거나 사고 파는 것보다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한 수준이 되니 악순환이 나오면서 경제가 작동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중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1년 전보다는 아직 간신히 0.3% 정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나왔지만요. 1%가 채 되지 않는 이런 물가 상승률이 20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점점 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달 대비해서는 이미 물가가 0.6%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8개월째입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저축하자, 묶어두고 있을 때라야 나오는 규모로 돈의 잠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중국의 금리는 다른 자유시장 경제의 금리와는 좀 다르긴 하고요. 지금 중국 정부가 빚이 많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금리 급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역시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겠다.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내놨던 수준의 돈풀기를 예고하는 느낌의 발언을 내놓은 것도 이런 금리 급락세를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것 역시 도대체 지금 시장이 어떻길래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강력한 대책을 꺼내야 하는 걸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가장 관심은 역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겠죠.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던가요? 네, 국내 경기에 이른바 중국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지 않은지 좀 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 저렇게 안 좋으면 대중 수출 회복이 안 될 거고요. 대미 수출도 막히고 대중 수출도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국내 수출 내년에 상반기에는 역성장 가능성도 있고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실제 한다 하더라도 집행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1월이나 2월에 빨리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내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겠지만요. 중국이 저가 물건을 대량으로 이른바 해외로 밀어내기 해서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도 우리 수출품에 타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너무 떨어져 있는데 위안화가 저렇게 약해져 있는 게 원화의 힘을 더 빼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미국에서 이번에는 달러 금리를 한 단계 내리지만 내년에는 지금까지 계획보다 좀 더 천천히 내리겠다. 달러 강세를 부추길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 원화와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더욱 약해집니다. 환율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